안녕하세요. 무인매장 코치 용선영입니다. 저도 올해 사업은 이제 전수 창업이 아닌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본사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비 창업자들 입장에서 선택할 때는 어떤 프랜차이즈가 매력적이게 보이고 더 끌리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예비 사장님 입장에서 속 시원하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진현 가맹거래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맹본부 설립이랑 분쟁 조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가맹거래사 임진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던가 국가 공공기관 사업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예비 창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이제 경영 능력을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매장 수가 30개가 넘지 않으면 그 본사는 일을 하지 않고 발전이 없는 본사다 해서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한 유튜브도 본 적이 있거든요. 일단은 말씀해주신 점포수는 저는 주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는 조금 판단되고요. 그 이유는 일단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을 개점하면서 수익 구조가 좀 상당히 많을 거예요. 뭐 개설 수익 비용이라든지 가맹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로열티라든지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30호점 이상 개설하지 않는 가맹본부다 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상적으로 뭐 개설 수익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로열티를 포기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본부 자체에서 마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 때문에 더 이상 점포를 오픈하려면 이제 인건이 충당된다던가 그런 사항들이 조금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올리는 게 좀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은 경영안건이나 물류 요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30% 이상 늘리기 힘들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은 건가 싶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분쟁 조정이나 되게 가맹본부에 불만이 많은 점주님들이 늘상 하시는 얘기가 네. 관리가 부족하다 아니면은 물류가 너무 비싸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가맹본부를 고를 때는 그 핵심 아이템이 있는지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지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도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맹본부의 장단점, 차별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통상적으로 많은 점주님들이 개업을 하실 때 가맹본부의 장점이라고 꼽는다면 일단 당장 본인의 비용이 나가지 않는 뭐 개설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로열티를 안 낸다던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가맹본부가 좋은 가맹본부다 착한 프랜차이즈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요거는 이제 상호작용을 이루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지불되는 비용이 적으면 일단 본부 자체에서 수익이 좀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 당장은 장점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에는 본부 자체의 수익 구조가 없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어느 정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말씀 완전 공감되는 게 제가 전수 창업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점포수가 이제 지금 한 200개 정도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수익 구조가 그렇게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본사의 고충이 있긴 하죠. 이제 가맹비, 초기 비용, 로얄티, 수수료 등 항목의 차이점,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정보공개서라고 가맹사업하시면 공정거래에 필수적으로 등록되는 가맹본부 서류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이제 가맹비, 최초 가맹비가 이제 가맹비 교육 이행 보증금 세 가지를 통상으로 말했는데 그 내용도 규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설 비용 또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열티나 아니면 수익 구조라는 것도 모두가 다 규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 중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제대로 된 서류를 모르시다 보니까 뭐 처음에 투자하는 비용 5천만 원 내지 1억 원 그 비용만 생각하시고 체결하시고 본인의 수익 구조 뭐 손익분기를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서류에 다 기재가 되어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반드시 판단을 해보시면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너무 지금 공부가 너무 제가 막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전수창업 계약서라는 걸 쓰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수정을 해달라면 저희는 좀 맞춰서 수정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가맹 계약서를 읽고 수정을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지. 가맹계약서는 일단 미리 준비해서 가맹본부가 점주님들한테 주시는 약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특약사항이라고 있어요. 특약사항은 이제 미리 준비해둔 내용과 다르게 개별 약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가맹본부도 기업이다 보니까 너무 무리한 요청을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본인의 이익만 챙기신다던가 그런 점은 오히려 계약에서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표준 가맹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맹본부마다 가맹 계약서가 상이한지 궁금합니다. 일단 브랜드마다 가맹 계약서는 당연히 천차만별로 전부 다르고요. 물론 공정의 양식에 따라서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시는 가맹 본부도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가맹계약서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는 본부의 상황에 맞춰서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상황 때문에 점주님들이 제일 좀 실수를 하시는 게 가맹본부가 제공한 서류다 보니까 맞겠지, 나한테 문제가 없고 꼭 이거를 이행해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잘 읽어보지 않으시고 체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가맹사업법에서 이 문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14일의 숙고기간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체결하시지 마시고 14일 동안 충분히 본인의 권리를 파악하신 다음에 체결하시는 것이 유효합니다. 14일 동안 잘 읽어보시고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법적으로 해당 지역의 독점적인 영업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와 특약의 명확한 명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업지역관에서는 이제 가맹본부를 규제하는 내용인데요. 반경 500m라든지 가맹점 사업자한테 영업지역을 주면 그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설치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추가로 가맹점을 개설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하자는 배달 전문이나 그런 업 같은 경우에 개설만 안 되지 배달 지역 같은 충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뭐 경영 환경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유동 인구의 변화라든가 상권의 변화 이런 게 생기면 당사자의 합의하에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배달이 어떤 데는 제가 전화했더니 여기다 시키시면 안 돼요. 그쪽 동네로 전화해 주세요. 이런 업체도 있었는데 어떤 데는 그냥 이제 받아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명확하지가 않아서 요식업 같은 경우는 확실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계약 기간 및 해지 조건에 명확한 약정이 있는지, 그러니까 연장 시 가맹비를 별도로 내야 하는지, 나 장사가 너무 안 되고 폐업하고 싶었는데 위약금 때문에 이제 못 하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게 법적으로 뭐가 딱 안 돼, 위약금 얼마 내야 돼, 이게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 중에 계약 중도 해지 시 과중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를 못 하시는 분들 때문에 발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가 안 돼서 매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폐업을 못 하시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내용은 이제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긴 한데 이제 이거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해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200만 원이면 잘 벌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은 점주 입장에서는 나는 최저 시급도 못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 200만 원이 내가 하루 15시간이라는 노동 대비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제 추천 권장사항으로는 특약사항에 매출액이 월 1,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는 내용도 체결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프랜차이즈를 하기 전에, 왜냐면 어떤 게 분쟁이 점주 간에 많이 생기는지 궁금하거든요.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를 좀 보호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말씀드린 14일이라던가 아니면은 가맹점 사업자가 타당하게 받아야 될 서류를 누락하지 않고 주신다던가,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체결 과정에서 지켜줘야 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던가, 그런 내용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하고요. 이런 절차가 있고 나서 계약 진행 중이라면 각 당사자 성호 상생하는 사이니까 서로의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자문을 받고 계시니까 최대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옆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세 번째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확하게 그리고 법을 지키면서 정말 분쟁 없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열심히 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들 아니면은 이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시는 사장님들께 한마디 조언이 있다면? 일단은 가맹사업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사실상 사업을 하고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일단 본인의 브랜드를 어떻게 선택을 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실 텐데, 웬만하면 투자 비용,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하신다던가 브랜드만 믿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일단 본인의 투자 비용 대비 손익분기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내에 가맹 희망자분들의 알아야 될 수익 구조 관련해서 내가 얼마가 남는지, 얼마의 매출액이 발생하는지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내가 1억을 벌고자 하는데 서류상에서 백호점 전체 매출액이 1억이 넘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판단하신 거랑 서류상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체결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서조차 각 당사자의 합의하에 바뀔 수 있는 서류다 보니까 너무 계약서에 체결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위약금 조항이라던가 아니면 로열티도 월에 3%가 아닌 매출액이 2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 아니면은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2%, 그리고 말씀하신 원하시는 희망하시는 매출액이 나왔을 때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3%,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공부가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전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